그 사람의 생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당신의 건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머그학동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는 지금 거제도에 있는 머그학동이라고 하는 카페 겸 펜션에 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2013년도에 완공을 한 작품이고요. 그 당시에 한국건축가협회 올해의 베스트세븐상도 받았고 김수근 건축상 프리브상도 받아서 저희 사무실을 좀 세상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프로젝트예요. 2009년도에 이제 안식년 갔다 온 다음에 건축 프로젝트가 없을 때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시작을 했고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건물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거제도에 왔다 그러면은 뭔가 바닷가나 뭐 이런 데 있는 근사한 펜션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이 펜션은 여기에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땅이라는 게 일단 특징적이고,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펜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왜 이렇게 펜션이 많냐 하면은 요 바로 앞에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수욕장 그러면은 모래사장이 있는 백사장을 상상을 하시는데, 이곳 해수욕장은 이제 까만 자갈이 있는 게 되게 특징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몽돌 해수욕장에 펜션을 짓는다고 해서 바닷가에 엄청 멋있는 거를 상상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내 한복판에 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땅이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봤을 때 멀리는 노자산이라고 하는 산이 보이거든요. 저 멋있는 산들은 멀리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풍경들은 되게 지저분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략은 일단 벽을 치자, 낮은 담장 같은 벽을 쳐서 그 안에다가 공간을 구획을 하자. 그게 저희들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런 오프닝들을 가변형으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오시면은 주차장하고 저희 카페 마당하고 사이에도 이런 담장이 있는데, 저 담장 같은 경우에도 이 벽이 로테이션을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도 곳곳에 그런 로테이션 벽들이 있는데, 회전을 하려면 회전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전축의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이 기역자로 된 거의 끝에 있기도 하고, 이런 벽의 3분의 1 지점에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벽이 움직일 때 느낌들이 다 다르게 바뀔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 머그학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동으로 나눠져 있게 되는데요. 카페동과 펜션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펜션동에는 원래 저희가 설계했을 때에는 방이 8개 정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페에는 본인들이 연수원으로도 쓰고 카페로도 쓰고 사무실로도 쓰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고획이 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이 안에 보시면은 이 담장 때문에 주변의 풍경들은 가리면서 담장 너머로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 내부 공간이 너무 삭막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했던 거는 일단 잔디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수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이 워낙에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논이 있었는데 뭐 소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물이 샘솟는 곳이 어딘가 있어서 그 물을 이쪽으로 빼서 저희들이 이 수공간을 만들고, 그게 이 카페 공간 안에서 왼쪽으로는 잔디밭이 보이고 뒤쪽으로는 수공간이 보이고 이쪽은 데크 공간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바닥면의 마감재가 달라지면서 내부에서 어느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게끔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징검다리라고 하는 공간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징검다리 포인트까지가 수공간이야 라고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직선으로 만들면은 여기까지만 물로 만들어진 채널이 있고 여기 요만큼 나눠져 있는 공간이야, 이렇게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점선으로 만드는 거죠. 실선이 아니고. 그래서 이만큼 면적 정사각형이 수공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얻는 이점은 뭐냐면은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기 때문에 밑을 볼 수밖에 없고, 밑을 보니까 마련되어 있는 수공간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건너갈 때 직선의 도로로 하느냐 징검다리로 하느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빠지기도 합니다. 일로 올라오시면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오른쪽이 담장이고 왼쪽이 게스트 하우스하고 사이의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에는 계단이 이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뒷마당에서 들어오는 계단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정문을 통해서 이제 올라오는 계단이 있죠. 그래서 A에서 B를 갈 때 하나의 동선만 만들지 말고 A에서 B를 간 다음에 B에서 다시 A로 오는 길을 다른 루트를 만들어서 이게 순환형으로 동선을 만들어서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게스트 하우스였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건물 이쪽 부분에 또 다른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차를 마시고 혹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좀 쉬다가 갈 수 있는 그렇게 공간이 돼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유리로 막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하나로 카페로만 쓰이게 되면서 유리창을 뜯어내고 소리도 들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평소에는 원래 오리지널 계획은 유리로 막혀 있고 커튼을 내리면은 완벽하게 이 공간이 프라이빗하게끔 나눠지게끔 돼 있었습니다. 일로 올라와 보시면은 이런 계단은 이제 익숙하시죠. 저희가 경주 오하루 미술관에서도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파여져 있는 계단이 있고 뭐 양평 플로팅 하우스에서도 이런 걸 쓰고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올라온 이유가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정이 이렇게 유리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크로스로 십자 모양으로 천정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의 한쪽 부분이 계단이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네모난 박스지만은 그 네모난 박스가 위로 한 층 더 올라가서 상층부의 박스가 되고 그를 십자 모양으로 다 뚫어서 뷰 코리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선상이 저 카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딱 라인이 맞고 아까 보셨던 버스 정류장 앞에 정문하고도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는 쫙 지나가면서 천창이 있는 거죠. 이 카페 공간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베스트 샷은 바깥에서 이거를 대각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가 아까 말한 이 십자로 크로스로 되어 있는 이 뷰 코리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폭으로 여기도 뚫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코너를 다 여는 거였어요. 박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면 어쨌든 기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근데 그 기둥을 어떠한 식으로 받칠 것이냐 저희 셜록 홈즈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의식적으로 저희는 프레임 없이 코너를 유리를 저렇게 돌려가지고 모서리 방향으로 좀 개방감 있게 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카페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은 크게 카페동과 펜션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카페동은 맨 바깥쪽에 담장 정사각형이 있고요. 그 안쪽에 또 카페의 벽이 있는데 그 네모난 정사각형 벽이 한 층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층으로 올라가면은 공간은 이 위에 있는 벽으로 구획이 되지만은 아래는 다 뚫려 있으니까 바깥까지 확장이 되면서 맨 바깥쪽에 정사각형 가벽하고 이 내부 공간 사이에 띠처럼 둘러가는 정원들이 쭉 둘러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네모난 박스에 십자가 모양으로 뷰 코리더를 딱 뚫어가지고 위에서부터 햇빛이 들어오게끔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맨 바깥쪽에 있는 가벽에서도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이 정문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메인 카운터에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체크인하는 정보를 받은 다음에 정문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펜션동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곳이 일종의 컨트롤 타워 될 수 있는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처음에 인테리어를 할 때에도 기본 컨셉은 매번 올 때마다 다른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게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여기를 여름에도 오고 봄에도 오고 뭐 가을에 한번 와보고 이러면은 이 해의 입사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그 비사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근데 날씨가 아주 쨍한 날하고 흐린 날하고 비 오는 날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게 되면은 화이트 박스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은 가구들을 좀 다양하게 배치를 해서 그때그때 오는 사람들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위치들이 좀 달라지게 하는 거죠. 좀 편안한 의자에 앉던지 아니면 바깥을 보는 향이 나던지 뭐 이렇게 등등으로 해서 공간이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레이아웃을 했을 때에도 여기는 긴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에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일부러 저희가 이 계단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애셔의 그림에 있는 그런 방식이죠. 계단이 막 미로처럼 되어 있는 느낌이 좀 나게 해서 이 위에 계단이 있다라는 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보여지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 계단인데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계단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끔 하는 게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천정 벽면이었어요. 콘크리트를 그냥 노출시키면은 평범해 보이고 그렇다고 바깥하고 똑같은 하얀색을 만들자니 그것도 너무 평범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방식은 한지를 바르는 거였습니다. 근데 약간 묘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콘크리트 면에 울퉁불퉁한 그 약간의 굴곡짐 느낌은 나면서도 그러면서도 한지의 따뜻한 느낌은 나면서 그게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체들이 하얀색 벽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 원래 의도한 바는 이제 밤 시간 중에 여기 이제 맥주 장사를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와서 술을 마시면서 저 벽을 로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저기다 프로젝터를 해서 영상을 쏘던지 아니면은 이 천정 2층 벽면에다가 영화 향유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술을 마실 수 있게끔 그런 의도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파티션 벽들이 여기다 쳐 있었거든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리모델링 하실 때 그 파티션 벽들을 다 걷어내고 그냥 깔끔하게 쓰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돼 있는 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가 중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또 공간감이 더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머구악동은 바깥으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의 담장이 중간쯤에 있는 벽지를 지우는데 그 담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파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열고서 이렇게 닫으면은 되게 가볍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이쪽이 주차장이고 뭐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고 해서 이게 닫았을 때 뭐 소음이나 시각적으로나 훨씬 더 닫혀진 공간이 되고 닫고 나서 이 안에서 프로젝터를 쏴가지고 여기를 스크린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까지 닫게 되면은 이 안에 공간이 완전히 좀 클로즈 되어 있는 다른 성격의 공간이 되거든요. 그게 의도한 거예요. 저것도 한번 닫아볼게요. 왜 이렇게 잘 미시지? 네, 이렇게 해서 닫히게 되면은 밖에서 보시는 것도 지금 거의 내부의 모습들이 거의 안 보이게 되잖아요. 열리는 각도에 따라서도 조금씩 공간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오시면은 여기 보시는 이 오프닝은 항상 버스형 쪽으로는 열려 있고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안에서의 느낌이 이쪽은 이 가벽이 막고 있고 주차장과 버스 정류장 쪽으로는 이렇게 L자로 딱 막혀 있는 공간이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의 모든 건물들을 다 블락해서 안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또 다른 장치인데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방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열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90도가 더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앵커링을 하게 되면은 저기서부터 되는 방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여기 벽도 원래는 열릴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열면은 이 세대와 이 옆에 세대가 하나로 연결이 되고 여기 앞마당 이쪽 데크하고 요 기역자로 된 데가 다 닫힌다고 했잖아요. 딱 닫으면은 이 두 세대와 여기 4분의 1 정도의 카페와 이 마당까지 해서 이렇게가 공간이 구획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 앞마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선도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옥상에서 여기가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여기를 처마를 좀 1m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이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빈 공간으로 그냥 둘 거냐 아니면 나무를 심을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다 백색으로 되어 있는 벽체밖에 없으니까 나무가 하나 심겼을 때 훨씬 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요. 사실 높게 지으면은 바깥에서 이 나무는 보이겠지만은 방 레벨에서 봤을 때는 나무 줄기만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키가 크지 않은 그런 나무로 해서 담장보다 작고 중간에서 줄기를 좀 볼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동선이니까 이쪽을 피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안에서 봤을 때는 좀 살짝 보여야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주가 저한테 요구했던 거는 이분이 약간 좀 이동원 사장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 건축주분이 건축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어요. 자기는 되게 미니멀한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화장실 유니트 딱 하나 있고 샤워랑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침대가 킹사이즈 베드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요 앞마당까지도 합쳐가지고 이렇게 큰 방처럼 보이게 하고 얘를 열면은 이제 거실까지 확장돼 보이게끔 하는 이제 그게 포인트였고요. 근데 수습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프로젝터를 하나씩 대여를 해서 방 안에서 바깥의 벽에다가 쏘고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거보다 심지어 더 작습니다. 샤워, 화장실, 세면대만 딱 있고 조그만한 방. 이런 침대도 없고요. 장판지가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온돌방. 그렇게 기획이 됐었는데 실제로 펜션을 운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위아래층으로 되어 있으면 층간 소음도 있고 너무 작은 방은 렌트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 없던 계단이 하나 생긴 거죠. 두 개 층을 연결하기 위해서 계단이 생겨났고 그런 다음에 계단 단수를 맞추고 얘가 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마당하고는 좀 단절이 되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초기의 의도와는 조금씩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래 분위기는 잘 유지하시면서 고치셨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슬라브를 다 잘라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단을 만든 거죠. 올라가 보시면은 이 계단을 뚫기 전에는 이것도 조그마한 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층에 올라오게 되면 2층은 사실은 되게 작은 방이지만은 저 건너편 쪽에 있는 카페동에 2층에 있는 저 벽체가 이 방의 바운더리의 끝이라고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앉아서 보면은
요 레벨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하얀색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카페동의 벽이 있고 맨 바깥쪽에 L자로 되어 있는 담장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레이어드된 공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저희들의 의도고, 저희가 오전에 와서 봤을 때하고 해질녘이 됐을 때하고 이미 해 위치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요. 그거에 따라서 이 빛을 반사하는 앵글이 다 달라집니다. 거기다 플러스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 보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머각동이 정말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은 방문하실 때마다 계속 다른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끔 기획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기획했던 동선이죠. 아까 우리 카페에서 쭉 올라왔던 동선 있죠. 체크인을 하고 이 계단으로 올라와서 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이쪽은 완전히 좌우 대칭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맨 끝에 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은 2층 방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리모델링 하시면서 침실의 위치를 어떤 건 1층에 두고 어떤 건 2층에 두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지금 이게 재미난 거가 펜션은 4등분을 저희가 했거든요. 거의 비슷한 평면이긴 하지만은 바깥에 보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여기 오시면은 2층에서는 지금 열려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 마당도 좀 더 넓고요. 근데 바로 옆에 칸만 가게 되면은 아까 제 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얀색 벽이 앞에 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옆에 칸으로 가면은 또 이제 열리게 됩니다.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만은 하나의 방이 그 성격이 규정되는 데 있어서는 주변에 어떠한 것들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간이 만든 공간에서 얘기했던 동양 사람들의 게임의 특징이 바둑이라고 해서 바둑돌이 위계는 거의 똑같잖아요. 까만 돌 아니면 하얀 돌, 색깔만 다를 뿐 똑같은데 그 돌의 캐릭터는 주변의 돌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이라키가 결정이 나고 의미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방 하나를 조그맣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벽이 보이느냐 아니면 오픈되어 있느냐 데크가 보이느냐 뭐 잔디밭이 보이느냐 등등에 따라서 작은 방이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거고요. 이 안에서는 사실은 제한적인 매트릭스지만은 엄청나게 다양성이 나올 수 있게 기획된 그런 공간입니다. 아유, 먹을 거 있으면 주고 싶네. 네,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항상 그런 걸 질문해, 어떻게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느냐. 예, 그럴 때 보통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거는 대지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그 안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가 디자인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 머각동이 아닌가 싶어요. 이 크지 않은 땅에서 주어져 있던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일단은 건축주가 2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2분 중에 한 분이 담당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끄셨는데, 이동원 대표님께서 리스트를 주셨던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 몇백 평 되는 땅 안에서 펜션도 짓고 방은 최대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요. 카페는 임원들이 와서 연수원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 개수는 최대한 많이 늘려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밑에 평사원까지 해서 50명 이렇게 와서 할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가변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옥상에는 맥주를 팔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맥주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창고도 부엌의 바닥에다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손님들에 따라서는 이 방이 너무 작을 수 있으니 2개를 터가지고 하나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가 이제 하나씩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한된 연면적 안에서 너무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공간을 분절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건축에서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벽하고 문하고 창문 이 3가지니까, 이쪽에 내부에 있는 벽들은 이제 폴딩해서 밀어가지고 가변형을 만들고, 그리고 바깥쪽 외벽들은 가장 적은 힘을 들여서 벽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나머지 부분, 픽스되어 있는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지만은 움직이는 파트는 각 파이프로 만들어서 아주 가볍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가볍게 밀 수 있는 그러한 회전 장치를 만들었고요. 제가 그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에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서양의 건축은 기하학적인 건축을 하는 데고 동양은 관계 중심의 건축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2개를 되게 잘 섞은 거가 안도다다오의 건축이다. 그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안도다다오는 보시면은 평면도가 되게 기하학적으로 딱 황금 비율이나 정사각형, 삼각형, 원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벽체를 현대적인 재료인 철근 콘크리트로 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동양적인 가치를 가지는 정원과 연결, 낮은 담장하고의 연결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 좀 덧붙여서 벽이 로테이션 하면서 변형이 되면서 마치 반도체처럼 온오프가 되게 하는 거죠. 제가 이 프로젝트에 애착이 가는 거는 저의 되게 초기 작품이기도 하고 평당 공사비가 최고로 저렴하게 지은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재료도 비싼 재료를 저는 쓰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컨셉은 유지를 했던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제 눈에 보면은 뭐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했고 또 하나 되게 감사한 거는 이 원래의 틀을 크게 많이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너무 유지를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루이스 칸이 자기의 건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이스 커뮤니티에 수영장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킴벨 아트 뮤지엄이나 엑스터 라이브러리 같은 엄청난 명작들을 많이 만들었지만은 그런 마스터피스 말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생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그것의 시작이 그 주이시 수영장의 탈의실이거든요.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건물이에요. 물론 그 앞에도 여러 건물들을 지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자기만의 건축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저희도 회사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하거나 뭐 할 때마다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머그악동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래도 제일 시작점이 뭐냐, 당신의 건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머그악동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거제도가 진짜 정말 여기가 버스 타고 오면 5시간 정도, 4시간 반, 5시간 걸리고요.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3-40분 걸렸거든요. 한 40분 걸렸나? 그러니까 하루 왔다 갔다 하면은 자동차 안에서만 한 11시간, 12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제가 정말 혈기왕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40대 초반이죠. 42살? 뭐 이때쯤인가요? 그때쯤이어서 그때는 뭐 프로젝트도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거제도를. 진짜 월요일 날은 그냥 제가 수업이 없는 날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침에 저기 남부터미널 가가지고 라면하고 김밥을 먹고 그 다음에 차를 타면은 한 12시 정도쯤에 도착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여기 현장에 도착하면 1시 정도가 돼요. 그러고 와서 둘러보고서 이제 오후 한 4-5시 차를 타고서 이제 떠나는 그 생활을 한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유현준이라는 사람이 이게 어떤 건축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그 공간감을 보여줄 때 제가 호미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호미는 하이엔드 럭셔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거에 약간 절제되어 있는 모습으로 다 저희가 추구하는 관계 중심의 건축, 그게 뭔지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오너분께서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부수지 않고서 잘 이 상태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와서 많이 써주시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펜션 가격은 되게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루 지내면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절대 광고 아닙니다. 정말 제가 되게 애착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좀 오시기는 힘들겠지만은 뭐 부산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오시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의 되게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머그악동에 와봤습니다. 거제도에 오시면은 와볼 만한 곳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